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정말 글자 그대로 20일도 채 남지 않았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벌써 총선에서 승리한 사람들인 것처럼 뭐 몇몇 사람 튀어나와가지고 155석이 될 것이다, 과반은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박지원 전 원장이 요거 하나만큼은 제대로 얘기했었죠, 그렇죠? 고개를 쳐들면 망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골프고 두 번째가 정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웃기는 거는 본인 스스로도 보니까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 같아요. 박지원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조국이랑 유튜브 방송 같이 하면서 조국 혁신당의 명예 뭐 당원이 되겠다 뭐다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갖고 뭐 민주당에서도 뭐 노발대발 하면서 징계를 내려야 된다. 결국에 뭐 경고 조치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지도 뭐 고개를 쳐들고 있으니까 지도 뭐 똑같이 지가 한 말대로 그대로 뭐 되겠죠 뭐.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고. 뭐를 근거로 민주당이 저렇게 신나 있냐라고 한다면 뭐 최근에 몇 개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그래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갑자기 수도권에서 15% 가까이나 깎였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한창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양당 간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더 높습니다. 팩트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례정당, 지금 비례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보더라도 국민의 미래가 압도적으로 지금 1위인 상태예요. 조국혁신당이 뭐 이제 뭐 쫓아온다. 그거는 뭐 민주당에서 걱정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1위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무당층. 자기 스스로가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20% 가까이나 됩니다. 솔직히 그런데 무당층 20%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지지 못하죠. 애당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극단적 성향을 갖고 있는 지지층이 모여있는 그런 정당이다 보니까 무당층 중에서 거기에 합류가 될 사람들은 이미 진작에 합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조국혁신당으로 안 갈 것이고 그리고 그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은 민주당 이재명과도 결코 같이 가지 않겠죠.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진짜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릴 부분이 굉장히 많다.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어디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근소한 차이 1%, 2% 차이로 승패가 갈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중도층이 결국에 국민의힘과 함께 해가지고 민주당의 총선 패배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실제로 뭐 20대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는 중도층의 입지를 잘 대변하는 그런 연령층 아니겠습니까? 거기 어떻습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빵프로 지지하고 1% 지지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러니까 무당층 20% 가운데 10% 정도만 데리고 오더라도 총선 승리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남아있는 과제는 뭐냐? 지금까지 이제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거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양측 사이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남아있던 문제점이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문제가 터졌을 때도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의 갈등설이 있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쪽 패널들이 하나같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단순한 어떤 미봉책인 것이고 언제라도 깨질 수가 있다라고 떠들어댔지만 결국에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원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지지율이 수직 상승을 했었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황상무 수석에 대해 가지고 이종섭 대사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양측의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잘했냐 이런 얘기는 지금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갈등이 있었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자기 팔다리를 자르는 심정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 가지고 황상무 수석도 그렇고 그리고 이종섭 대사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 뜻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정말 큰 결단을 내리신 거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자기의 권한인 것인데 자기의 권한인 것이고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지금 친윤계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다 지금 뭐 사실상 공천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대통령실 출신들 또한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다 떨어지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지도부에도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별 사람이 이철규 지금 뭐 의원 정도 말고는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게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고 결단을 내렸던 것이고 그 결단을 받아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딱 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까? 오늘 다 해결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는 명확하게 원팀이고 남아있는 20일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정말 우리가 총선 승리를 위해 가지고 서서 죽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달려가겠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점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연달아서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예방하기로 했죠. 그렇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동훈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몇 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한 번도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다음 주가 돼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라고 하는 것도 뭘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좋은 글씨라고 할까요? 자신에 대해 가지고 보수 지금 진영 내에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 그 분들의 마음까지도 마찬가지로 좀 헤아리겠다. 그분들까지도 같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의 갈등이 끝난 직후에 아까 전에 한동훈 위원장 얘기처럼 오늘 다 해결됐다라고 얘기한 직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 현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유세 현장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왜 이재명을 못 잡아놓습니까? 여러분, 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모두 범죄의 문제로 재판에서 판결을 받고 판결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다수 범죄로서 수사받고 재판받는 사람이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수사 시스템이 이 두 사람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을 지금까지 실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의 주류를 차지하고 여러분과 우리를 조롱하면서 국회로 떵떵거리며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수사기관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 여러분의 선택으로 심판하는 것만이 남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아무리 대한민국 정치가 후졌다라고 해도 아무리 저질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 것조차도 선거 유세를 가야 된다라고 재판을 못 나간다라는 이런 식의 진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인간이 대한민국의 제일 야당 대표라고 하면서 선거를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인간이 중심이 돼가지고 진짜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뭐하러 존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범죄자들이 수많은 범죄들 앞으로 무슨 국회의원 하겠다라고 설쳐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4년만큼은 내가 이제 범죄 혐의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재명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렇게나 국회의원하고 당대표까지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냐? 나도 마찬가지로 저 정도 범죄가 있는데는 별로 없겠네요. 그렇죠? 이재명만큼의 범죄 혐의가 있기는 쉽지 않으니까 내가 이재명보다 훨씬 더 범죄 혐의가 적은데 나는 왜 국회의원 못하겠어? 그러지 않겠어요? 이재명뿐만입니까? 조국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간이 지금 당대표가 되어 있고 그런 인간의 당에서 지금 국회의원이 최소 8명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겠습니까? 황운하 같은 인간도 1심에서 이미 징역형 3년을 받았는데 그거 가가지고 비례대표 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지금 비례대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요. 비상식 그 자체 아닙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사법부를 정상화시키고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총선 승리밖에 없습니다.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거 그것만이 우리가 이런 진짜 잡스러운 인간들이 설쳐되는 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라도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원팀으로 가야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저 유세 현장에 가가지고 얘기하면서 마이크도 못 쓰면서 목이 진짜 막 쉬어가지고 저렇게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 범죄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종북 주사파 세력이 국회에서 까불어대고 국회에서 설쳐되는 꼴을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진보당의 강성희 같은 인간이 대통령을 상대로 그렇게 악수를 그냥 뭐 안 넣어주려고 하고 그런 식의 행패를 부리는 꼴 그런 강성희 같은 인간이 한 명도 아니고 4, 5명, 8명 가까이 된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막아야죠. 그리고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